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드라마 판사 이현영 13회는 그야말로 배신이 배신을 낳고 피로 물든 권력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역대급 회차였습니다. 사법부의 거악 강신진과 그에 맞서는 이한영의 수싸움이 이제는 생존을 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며 시청자들의 숨을 멎게 했네요. 한영이 쌓아온 치밀한 복수의 성벽이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의 배신 앞에 무너져 내리는 과정은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소름 끼치는 전개였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병원 응급실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싹텄습니다. 강신진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던 킬러 곽순원은 지난번 보상으로 입원 중이었죠. 하지만 권력의 생리는 차가웠습니다. 강신진은 자신의 꼬리가 밟힐 것을 우려해 곽순원을 영구히 입막음하려 했네요. 그는 담당 의사의 약점을 잡아 곽순원의 링거에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곽순원의 혈관을 타고 흐르려던 찰나 연쇄살인마의 본능이 깨어났죠. 순원은 이상 기류를 감지하고 오히려 의사를 순식간에 제압해버립니다. 그때 강신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지요. 일이 잘 끝났느냐는 차가운 목소리. 곽순원은 그 짧은 물음 하나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주인이 자신을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배신감에 눈이 뒤집힌 순원은 감시하던 경찰들까지 단숨에 해치우고 병원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강신진이 김진한과 저녁 식사를 하던 식당이었네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순원은 망설임 없이 김진한을 찔러 쓰러뜨리고 서슬퍼런 칼날을 강신진의 목전까지 들이댑니다. 하지만 강신진은 역시 보통 인간이 아니었죠. 그는 순원이 깨어나지 못할 줄 알았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펴며 자신을 찌르라고 다가갑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과거 회상이 등장하는데요. 곽순원은 본래 구제불능의 연쇄살인마였지만 강신진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그를 무죄로 만들어주었죠. 그때 강신진은 순원에게 내가 죽이라는 사람만 죽이면 평생을 보장해주겠다는 지옥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강신진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 순원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맙니다. 자신이 강신진이라는 거대한 악의 그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기생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인정한 것이죠. 강신진은 다시 충성을 맹세한 순원에게 박광토의 암살이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그 시각 비밀결사 수호제에서는 권력의 주인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강신진은 박광토 전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며 스스로 수장의 자리에 앉았네요. 그는 수호제 회원들 앞에서 박광토가 곧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이제는 자신의 시대가 왔음을 공포합니다. 공포와 탐욕으로 뭉친 회원들은 강신진의 서슬퍼런 위세에 놀려 새로운 왕의 탄생을 지켜볼 뿐이었죠. 하지만 변수가 생깁니다. 곽순원의 습격을 받은 박광토가 필사적인 사투 끝에 도망치는 데 성공한 것이죠. 빗속을 뚫고 피신하던 박광토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이한영이었습니다. 한영은 강신진이 박광토의 모든 비리 자료를 쥐고 있는 한 대한민국 어디에도 당신이 도망칠 곳은 없다며 차갑게 경고합니다. 살고 싶다면 자신에게 협조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한영의 제안에 박광토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박철우 검사의 차에 몸을 싣게 되네요. 전직 대통령의 몰락과 함께 강신진의 완벽했던 계획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광토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수호제에 퍼지자 내부 분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불안에 떨던 회원들은 강신진이 암살을 사주했다며 발을 빼려 했고 특히 우교호는 강하게 반발하며 강신진을 비난하죠. 하지만 강신진은 미리 준비한 비서 청주행 동영상 등을 들이밀며 우교혼의 목을 죄었습니다. 격분한 우교혼이 강신진과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깨진 술병이 우교혼의 목에 깊숙이 박히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분수처럼 쏟아지는 피를 보며 수호계 회원들은 아연실색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우교호는 결국 그 차디찬 바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네요. 비명과 절규가 가득한 현장에 뒤늦게 한영이 도착합니다. 그는 피비린내 진동하는 방 안에서 태연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는 강신진과 마주하죠. 한영이 경악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강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사진 몇 장을 내밉니다. 그 사진들에는 한영이 그동안 뒤에서 강신진의 계획을 방해하고 뒤통수를 쳤던 모든 행적들이 담겨 있었네요. 강신진은 이미 한영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영을 노려보며 자신에게 접근한 목적이 고작 나를 잡기 위해서였느냐고 묻고 한영은 굴하지 않고 악은 결코 정의가 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강신진은 마지막까지 한영을 설득하려 하지만 거절당하자 깨진 술병
혈액병으로 한영의 목을 찔고 도망칩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한영은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고 다행히 치명상을 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유세인은 한영의 침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춥니다. 처음 만났을 때 뺨을 때린 일을 사과하며 미안하다고 속삭이는 세희의 모습은 너무나 애절해 보였죠. 하지만 그녀의 사과에는 훨씬 더 무거운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희는 한영과 입맞춤을 하는 척하며 그의 목에 붙어있던 피 묻은 거즈를 몰대 훔쳐냈네요. 그녀는 이 거즈를 강신진에게 넘겼고 강신진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수호제에서 죽은 우교훈의 시신에 한영의 DNA가 묻은 거즈를 증거물로 심어버립니다. 한영을 우교훈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완벽하게 조작한 것이죠. 세희는 아버지 유선철의 압박과 협박을 이기지 못해 사랑하는 한영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영은 졸피의 살인범이 되어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 시각 강신진은 유선철과 함께 새로운 권력의 지도를 그리며 승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강신진은 한영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찾아와야만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비열한 도발을 멈추지 않네요. 이번 13회의 충격적인 전개를 바탕으로 한영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추리해보겠습니다. 세희의 이중작전 가능성. 세희가 거즈를 훔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정말 한영을 완전히 배신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요. 세희는 강신진에게 넘긴 거즈에 다른 인물의 DNA나 특수 물질을 섞어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에 강신진이 이를 법정에 제출했을 때 증거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로 역전시키려는 세희만의 도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거는 그녀가 사과하며 언급한 따귀 사건입니다. 이는 과거를 청산하고 한영의 편에 서겠다는 일종의 암호 같네요. 박광토의 마지막 증언. 현재 박철우 검사의 보호 아래 있는 박광토는 강신진의 살인 교사와 수호제의 실체를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한영은 스스로 미끼가 되어 강신진의 시선을 끄는 동안 박광토를 통해 강신진의 숨겨진 비자금과 살인 청부 내역을 세상에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진의 자멸. 강신진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며 한영을 직접 불러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강신진의 가장 큰 패착이 될 것 같네요. 한영은 이미 수호제 내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거나 현장에 있던 다른 회원의 목격담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곽순원의 흔들리는 충성심이 결정적인 순간에 강신진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여러분, 오늘 13회 줄거리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았나요? 사랑했던 세희의 배신과 살인범이라는 누명까지 쓴 한영이 이 거대한 어둠을 뚫고 어떻게 다시 법대 위에 서게 될지 정말 궁금해 미치겠네요. 과연 한영은 강신진의 제안대로 그를 찾아다 위험한 대면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세희의 숨겨진 진심이 드러나 반전의 열쇠가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추리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